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한국과 세계 뉴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전해드릴 신선하고 흥미로운 소식들이 가득한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몇 가지를 뽑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소식은 러시아가 조지아에 분리된 지역인 아파지아에 새로운 해군 기지를 건설할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러시아의 흑해 함대를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최근 우크라이나에 의해 손상되거나 파괴된 전함들을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의 이러한 야망은 국제적으로도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포츠계에서는 오오타니 쇼헤이 선수의 전통 역사가 도박빚을 갚기 위해 돈을 훔쳤다는 혐의로 법 집행기관에 연락한 사건이 화제입니다. 이 소식은 오오타니 선수의 팬들 사이에서 큰 충격을 주고 있으며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지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월드컵 아시아 예선에서 일본이 북한을 잡아내고 한국은 태국과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일본의 승리와 한국의 아쉬운 무승부는 앞으로의 경기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의 뉴스는 다양한 분야에서 흥미로운 소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소식들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저희와 함께 계속해서 주목해주세요. 이제부터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저희와 함께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의 세계로 빠져보시죠. 그럼 다음 소식에서 뵙겠습니다. 제발 계속해서 시청해주세요. 러시아의 흑해 해군 야망. 포린 팔러시. 러시아는 조지아에 분리된 지역인 아파지아에 새로운 해군 기지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러시아의 흑해 함대는 지난 2년 동안 우크라이나에 의해 많은 강력한 러시아 전함들이 손상되거나 파괴되면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아파지아에 새로운 기지를 건설함으로써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드론과 미사일의 위협으로부터 더 안전한 항구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기지는 단 한 개의 부두로 구성되어 있지만 러시아가 이 프로젝트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한다면 앞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NATO 사무총장 예른 스톨텐베르그는 최근 조지아를 방문하여 러시아의 흑해 야망과 이 지역의 미래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오오타니 쇼헤이의 대리인들이 해고된 통역사에 의한 주장된 도난 사건에 대해 법 집행기관의 조사를 요청했다고 보도된다. 야후 US. 쇼헤이 오타니의 대리인들이 전 해석사인 이페이 미즈하라가 도박빚을 갚기 위해 돈을 훔쳤다는 혐의로 법 집행기관에 연락했습니다. 이 뉴스가 팀의 한국 개막 경기 사이에 알려지자 도지스에서 미즈하라를 해고했습니다. 오타니 캠프에서는 이 혐의된 베팅업자의 협력자에게 이체된 돈과의 연결에 대해 상반된 이야기가 있지만 이제 캠프는 미즈하라를 도난 혐의로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처리하는 동안 한국에서 경기를 하고 있는 오타니는 아직 공개적으로 의견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월드컵 예선에서 북한을 잡아냈고 손흥민은 무승부에서 골을 넣었습니다. 야후 US. 일본, 호주, 이란은 2026년 월드컵 아시아 예선에서 최신 경기에서 승리를 차지했습니다. 일본은 북한에 1대0으로 승리하여 3전 전승을 기록했고 호주는 레바논을 2대0으로 이겼습니다. 이란은 투르크메니스탄을 5대0으로 완파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손흥민의 초기 득점에도 불구하고 태국과 1대1로 비겼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다작적인 사이버 도둑 UN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핵무기 자금 조달을 위해 암호화폐를 도용하고 있다. ABC. UN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핵무기 프로그램을 자금 조달하기 위해 30억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를 도용했다고 합니다. UN 북한에 대한 전문가 패널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58건의 사이버 공격을 수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23년에만 17건의 암호화폐 도난 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북한은 해킹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또한 북한이 무기 프로그램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방어기업을 대상으로 정보를 도용하고 있으며 유엔의 전통 무기 판매 및 제한된 석유 제품 수입에 대한 제재를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에이전트에 의한 토지 매입이 조지아 법안에 의해 제한될 것이다.
민주당은 이것이 인종차별적이라고 주장한다. 어소시에이티드 프레스. 조지아주 하원은 목요일에 중국의 대리인 기 조지아에서 농지나 군사시설 근처의 토지를 구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채택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법안이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차별을 일으키고 국가 안보를 증진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오오타니 쇼헤이, 통역사 그리고 450만 달러 도박빚, 야구의 가장 큰 스타가 실제로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 더 터란토 스타어. 로스앤젤레스 엔젤스 야구 스타인 오오타니 쇼헤이는 연방 도박 사건에 휘말렸다. FBI는 오오타니의 이름으로 이체된 와이어 전송을 발견했으며 이는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 사는 불법 도박업자 매튜 보이어에 대한 조사의 일환으로 알려졌다. 수요일 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오오타니의 오랜 번역가인 이페이 미즈하라가 적어도 450만 달러를 훔쳤다는 오오타니의 변호사들의 비난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FBI가 관여하고 있다. 그러나 오오타니의 변호사들은 이제 그가 대규모 도난의 피해자임을 주장하며 이 문제를 당국에 넘기겠다고 밝혔다. 이 이야기는 리그가 선수들과 그들과 가까운 사람들을 도박으로부터 멀리하려고 노력했던 프로스포츠의 예전 상황을 상기시키는 것이다. 이 사건은 미국 레슬링 커뮤니티가 정신건강과 재정 문제로 고민하던 스타 다프니 운거의 자살 사건을 조명하고 있는 가운데 발생했다. 애플이 직면한 다양한 도전들. NY타임즈. 미국 법무부가 애플의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 회사가 경쟁사에게 제공하지 않은 자사 제품에 이점을 부여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 소송은 세 대륙의 규제기관들이 애플에 대해 제기한 일련의 조치 중 최신 사례입니다. 이 소송은 애플에 대한 몇 년간의 조사를 따라왔으며 이 조사는 애플이 아이폰과 기타 기기에서 사용자 경험을 통제하여 비평가들이 불균등한 경쟁 환경이라고 비판하는 방식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미국은 SMIC가 화웨이를 위해 칩을 생산했다면 가능성 있는 법을 위반했다고 말합니다. 블룸버그. 중국의 반도체 제조업체인 중국반도체제조국제, 중국반도체가 제재를 받은 통신 거물인 화웨이를 위해 프로세서를 생산했다면 미국의 규제를 위반한 것일 수 있다고 미국 고위 관리들이 말했다. 산업 및 보안을 담당하는 미국 상무부 차관 앨런 에스테베즈는 중국 반도체가 화웨이를 위해 7나노미터 프로세서를 생산한 것은 미국 법률을 위반한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기업이 미국 기업으로부터 고급 칩을 구매하는 능력에 제한을 두었으며 동맹국에도 자체적인 규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미국은 이제 화웨이의 반도체 생산 파트너 및 제한된 장비를 회사에 판매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한 제재를 고려하고 있다. 러시아의 미사일로 키예프가 공격당했다. 이는 보복으로 인한 것이다. 텔리그래프.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키예프에서 발생한 미사일 공격으로 최소 17명이 다쳤으며 유럽 지도자들에게 추가 공중방위 시스템을 제공할 것을 요청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수개월 만에 처음으로 수도에 발사된 초음속, 탄도 및 순항미사일 31발을 모두 격추했다고 주장했다. 이 공격은 러시아 국경 지역에 대한 국경 너머 공격에 대한 대응으로 이루어졌으며 키예프 지역 해방 2주년을 기념했다. 젤렌스키는 기존의 공중방위 시스템으로는 우크라이나 영토를 러시아로부터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경고했다. 미국 법무부 기술 거물 애플에 대한 반독점 법적 소송 발표. LJ지러. 미국 법무부 DOJ는 애플에 대해 미국 스마트폰 시장을 독점하고 경쟁을 억압한다며 민사 독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은 뉴저지 연방법원에서 16개 주와 지방검찰청과 함께 제기되었으며 애플이 시장 점유율을 조작하여 경쟁 업체를 불리하게 하고 자체 수익을 높이려고 했다고 주장합니다. 법무부는 애플이 제한적인 규칙과 제한을 도입하여 더 높은 수수료를 추출하고 혁신을 방해하며 경쟁 대안을 억압했다고 주장합니다. 애플은 이 주장을 반박하며 소송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소송은 바이든 행정부의 가장 야심찬 독점 방지 노력을 상징합니다. 야마모토는 데뷔 첫 이닝에서 추격을 당하며 패드리스가 서울 시리즈에서 도저스를 이기고 스플릿을 달성했다. 야후 US.
파드리스는 한국 서울에서 열린 메이저 리그 베이스볼의 첫 경기에서 다저스를 15대 11로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다저스는 9대 2의 역습으로 격차를 12대 11로 좁히기도 했지만 3개의 실책으로 인해 파드리스에게 2개의 비등록 득점을 허용했습니다. 경기 시간은 3시간 42분이었습니다. 인내심이 자이디와 자이언츠를 오프시즌 로스터 개편으로 이끌었다. 야후 US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야구 운영 부사장 파한 자이디의 인내심은 오프시즌에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공동 에이스, 내야 수비, 그리고 지명타자 호르헤 솔레르를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자이디는 수비력을 향상시키고 선발 투수를 강화하며 젊은 선수들이 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우리는 거의 모든 것을 달성했다고 말했습니다. 자이언츠는 약 4억 달러를 자유계약 선수와 거래에 투자하고 지난 시즌에 그저 평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후반기에는 지루한 야구를 펼쳤던 로스터를 완전히 개편했습니다. 자이디는 이제 시작하고 이번 시즌에 이러한 최근 추가들의 힘을 타고 올라갈 수 있어 정말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자이언츠는 새로운 멤버 블레이크 스넬이 완전히 적응하기까지 몇 일을 더 기다려야 하지만 그는 새로운 클럽하우스에 적응하면서 오프시즌 투자의 영향이 이미 야구장에서 보였습니다. 자이언츠는 162경기 동안 더 많은 성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팬그래프스는 자유계약 선수 추가로 인해 약 13승의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스넬, 매트 체프먼, 솔레르는 모두 올해의 자유계약 선수 중 WAR 순위에서 상위 10위 안에 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왜 레오 바라드카르가 갑자기 아일랜드 총리를 사임했나요? LJ지러 레오 바라드카르는 후임이 선택될 때 아일랜드 총리직에서 물러날 것을 발표하며 다른 지도자가 다음 총선을 대비하기에 더 적합하다고 말했다. 바라드카르는 2017년에 아일랜드 최초로 공개로 동성애자이자 혼혈인 총리가 되었으며 그의 정당의 낮은 여론조사 결과로 인해 압력을 받고 있다. 최근의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에서 그의 현대화 시도는 패배로 끝났다. 그의 사임은 즉각적으로 효력을 발휘할 것이다. 바라드카르는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공화국 사이의 국경이 열려있는 상태를 보장하는 브렉시트 협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는 또한 아일랜드의 거의 완전한 낙태 금지를 철폐하는 것을 감독했다. 최근 몇 달 동안 그는 이스라엘에 가자 지구에 대한 캠페인을 비판했다. 아일랜드의 고등교육 장관인 사이먼 해리스는 바라드카르의 후임으로서 가장 유력한 후보로 여겨진다. 일본의 빠른 공격이 북한을 이기다 태국에 의해 한국이 아시아 예선에서 막히다. 어소시에이티드 프레스 일본은 2026년 월드컵 아시아 예선 2차전에서 북한을 1대 0으로 이겼다. 타나카 아오가 경기 시작 후 90초 만에 결승골을 넣었다. 북한은 이번 경기로 3경기에서 3점을 얻었으며 다음 일본과의 경기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어야 한다. 다른 경기에서는 대한민국이 태국과 1대 1로 비겼고 호주가 레바논을 2대 0으로 이겼으며 요르단이 파키스탄을 3대 0으로 이겼다. 각 그룹에서 상위 2팀이 결승전으로 진출하며 아시아의 월드컵 자동 참가팀은 4개에서 8개로 증가했다. 신임 감독은 중국이 싱가포르와의 경기에서 2골을 앞서가지만 비겨버리는 것을 보았다. 야후 US 중국의 새로운 감독인 브란코 이반코비치는 월드컵 예선에서 싱가포르와의 실망스러운 무승부로 그의 지배를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전반에서 우레이의 2골로 2대 0으로 앞서갔지만 우레이는 페널티킥을 놓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싱가포르는 후반에 교체 선수인 파리스 람니와 제이콥 말러의 골로 돌아왔습니다. 이 무승부로 중국은 예선 그룹에서 3번째로 밀려난 상태로 리더인 대한민국과 3점 차이로 3번째 자리에 있습니다. 이반코비치는 화요일에 다시 싱가포르와 맞붙을 때 팀의 더 나은 경기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의 내용은 6도 팀이 신중하게 선별한 최신 브리핑 보고서와 분석적 개요를 보여줍니다. 이 통찰력은 세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다양한 언론 매체, 시사연구소, 정부기관 및 전문가들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은 종합적인 시각을 위해 이러한 출처들을 탐색할 것을 권장합니다.
육도 브리프의 공식적인 입장과 항상 일치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 내용은 결정을 내리기 위한 절대적인 지침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야 합니다. 육도팀은 경험 많은 언론 전문가, 학문적으로 교양이 있는 학자, 성공적인 과학자들로 구성된 선구적이고 완전히 독립적인 언론 기관입니다. 육도 브리프를 여러분의 전문적인 요구에 맞게 맞춤화하기 위해 웹사이트 육도브리프.com에서 다양한 브리핑을 구독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위치에 상관없이 편리하게 이메일로 육도 브리프를 받을 수 있습니다.